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국세청이 최근에 적발한 다양한 부동산 탈세 수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또는 욕심에 이렇게 하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뉴스 몇 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십억 아파트 위장 매매 세금 회피, 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라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탈루, 연간 20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억 정도 생각하는데 20조라고 합니다. 자, 국세청 고가 아파트 매매 전세 탈루 의심 사례 517명 세무조사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금액이 크죠. 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는 수십억씩 하잖아요. 이런 것들 사고 팔 때 또 취득세, 양도세, 상속, 증여 다양한 세금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에 적발한 다양한 사례 중에서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야,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탈세 수법 종합백화점,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세무조사로 드러난 부동산 선호지역 거래 실태. 잠시 뒤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세무조사 받고 또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 아들 정밀 세무조사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없이 고가 아파트 취득. 자, 두 번째, 다주택자 가장 매매 통한 절묘한 양도세 탈루, 부실법인 거래에 중간에 끼워놓고 양도세 꿀꺽, 전통적 수법 분양권 다운 계약 양도세 탈루, 자녀 직거래 저가 양도 양도세 증여세 탈루,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양도세 탈루.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 위에 3개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주택자가 가장 매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악용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세금 회피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국세청이 여기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A씨가 있습니다. A씨라고 할게요. 자, 이분은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법을 썼어요. 자,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 하나를 특수관계인 친척이겠죠. 친인척에게 팝니다. 근데 진짜 판 게 아니라 이제 가장 매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를 팔았으니까 이제 1주택자가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고가주택을 제3자에게 팝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큰 차익을 남겼겠죠. 그렇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요거 가장 매매 했잖아요. 요것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재취득을 한 거죠. 가장 매매로. 자, 이렇게 마치 임시로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팔기 전에 넘기고 요거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보고 그런 후에 다시 본인 걸로 취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꼼수가 결국 국세청에 걸리게 된 겁니다. 명확하죠. A씨는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처럼 위장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충족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였는데 이렇게 가장 매매를 통해서 이를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려 한 거죠. 자, 국세청 이걸 발견한 겁니다. 금융조사 또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서 가장 매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당하게 받은 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사례는요, 부동산 거래에서 탈법적인 수단으로 세금을 줄여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건 좀 더 지능적인 수법인데요, 부실법인을 이용해서 거래 위장을 통해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입니다. 자, 이 사례는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간에 법인을 껴서 세금을 탈루하려는 지능적인 수법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양도인 B씨라고 하겠습니다. B씨. 자, 이분이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각했어요. 자, 누구에게 매각을 했을까요? 여기 개인이 아닌 법인, 부실법인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B씨는 내가 산 취득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실법인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요 부실법인 이렇게 양도를 한 날, 같은 날 이 해당 토지를요,
수십억을 받고 다른 회사에 다시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이 부실 법인은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요 B씨는 요 부실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거래를 위장하고 또 실제 양도 대금을 편법적으로 수령을 했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B씨는 누가 봐도 탈세 의도가 명확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이제 명확하죠. 부실법인 요걸 통해서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했지만 걸렸습니다. 자, 국세청 요걸 발견한 겁니다. 자, 국세청은 거래 내역 또 법인 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이것이 위장 거래인 것을 적발하게 됩니다. 특히 동일 날짜에 이루어졌잖아요. B씨가 부실 법인을 팔고 이걸 또 되팔고, 근데 이 파는 과정에서도 너무 싸게 판 거죠. 이것이 주요 단서가 된 겁니다. 국세청은요, B씨 이분과 또 부실법인 모두에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례는요, 중간에 법인을 끼워 넣어서 복잡한 구조로 거래를 위장한 방식인데요, 결국은 들통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청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국세청은요,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또 그런 패턴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주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자, 여기 A씨가 있어요. 자녀입니다. 요 B씨는 요 A의 부모님, 부친입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자, 어떤 사례인지 자 보겠습니다. 자, A씨가요, 서울에 수십억에 달하는 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요 A씨의 연간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이었죠.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요 젊은 자녀가 수십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자,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 A씨의 아버지인 요 B씨가 이 A씨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 B씨 아버지가 갖고 있던 상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불분명했죠. 증여세 신고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이 없는 이 젊은 사람이 고가 아파트를 사? 그런데 그 전에 아버지가 배당금을 받고 상가를 팔아서 현금이 꽤 있었겠네? 그러면 이렇게 간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씨는 자신의 자금을 A씨에게 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것을 정식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편법 증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국세청은요, 요 A씨가 이 아파트를 살 때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의 소득, 재산 상태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는데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세청은요, 이런 편법 증여 또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 흐름을 원천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가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례는요, 부동산 거래에서 투명한 자금 출처 또 적법한 세금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재산 이전은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국세청에서 이런 거래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회피하다가 적발된 경우 세금과 벌금 더 크게 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이런 이상거래, 국세청에서 찾아낸 또 금융위에서 찾아낸 이상거래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지를 보겠습니다. 자, 1위 어디일까요? 1위 찾아보세요. 1위는요, 강남구입니다. 자, 2위 세금 탈루가 가장 많은 지역 2위 송파구, 3위는 서초구, 4위는 영등포구. 이런 순위입니다. 비교적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세청 편법증여 다운계약 탈루 불법 부동산 거래 딱 걸렸어. 라는 뉴스 제목인데요. 국세청은요, 이런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 탈세를 어떻게 잡아내고 있을까요? 자, 요즘은요, 국세청이 단순히 사후조사만을 하는 게 아니라 AI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탈세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국세청의 이런 첨단 대응 방식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세청의 대응 방식.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세적 세정입니다. 자, 국세청은요, 기존의 전통적인 세무조사 방식을 뛰어넘어서 AI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될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같은 초고가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 금액과 실제 시가 간의 차이가 있으면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AI와 세무조사. 자,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올해죠. 자, 2025년에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의 50%를요 AI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무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이제는 AI가 다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정형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장은 법인에게만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곧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국세청은요,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제는 운 좋게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세청의 대응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와 과세 확대입니다. 자, 국세청이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 과세 확대인데요. 이게 뭐냐면 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신고 금액이 실제 시가보다 낮은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씨가 시가 100억짜리 아파트를 50억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국세청은 이것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실제 가치를 확인하고 부족한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고 금액과 실제 시가 간의 차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또 탈세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국세청의 대응 세 번째는요, 이행강제금 도입과 포상금 증액입니다. 자, 이행강제금 제도 또 하나의 주목할 제도인데요. 자, 개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 지연하게 되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자, 이는 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올해 2025년 포상금 예상 무려 21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탈세 제보를 통해서 과세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세청이 세금 탈세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활용입니다. 자, AI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 공무원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할 걸 AI가 혼자 다 해낸다는 거죠. 두 번째, 감정평가, 과세 확대. 마지막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 그리고 포상금. 올해 211억 책정돼 있다고 했죠. 이를 통해서 국세청은 탈세를 찾아내고 추징하려는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의 이런 대응 또 앞으로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 국세청 AI 도입했더니 세무조사 효율성 그리고 추징세액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게 2025년 2월 14일 뉴스 기사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에도 AI 기술 곧 적용.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이 서류만 이렇게 뒤져보는 게 아니라 AI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빠짐없이 탈세를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헐값에 고가 아파트 팔리더니 수상한 거래에 딱 걸렸다. 이제는요, 부동산 거래 또 법인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 미리 찾아낸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세무 공무원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실제로 놓쳤던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AI가 알아서 척척 찾아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5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절반 이상을요, AI가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운 좋게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거래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세금 회피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 대표적으로 3개를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국세청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할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틈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